수익을 그대 품 안에 전태진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일정으로 1등 종목을 찾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로 좀 말씀을 드려볼 오늘 섹터는 오늘은 좀 섹터 위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역시 마찬가지로 조선 기자재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조선 기자재를 또 가지고 나온 데에는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 섹터는 바로 LNG 알래스카. 아까 동양철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렸는데 추가적으로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세 번째, 한한령에 대한 이야기를 마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조선을 왜 봐야 되는가? 여러분들 조선 많이 올랐잖아요. 조선업 호황 사이클인 거 알고 도크가 다 찼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왜 지금 조선을 또 봐야 되는가? 이것들을 좀 여러분들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결국 가장 큰 포인트는 미중 갈등이에요. 미국이 중국의 조선 해운업 견제는 계속되고 있고 오늘 기사가 나왔죠. 중국산 선박 이용 해운사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중국에 대한 그 선사가 줄어들고 오히려 우리 한국 조선이나 해운 쪽으로 좋은 흐름들이 나와줄 수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디테일하게 본다라고 한다면 일단 톤당 $50 입항 수수료 징수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금액을 매년 인상을 해서 결국 28년에는 톤당 $140로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고요. 중국이 아닌 나라의 기업이 운영하는 선박이라 하더라도 중국에서 건조했을 경우에는 올해 10월 14일부터 톤당 $18. 그리고 이것도 역시 매년 인상을 해서 28년에 톤당 $33로 인상을 한다라고 해요. 물론 톤당일 뿐만이 아니고 컨테이너 기준으로 했을 때에도 부과가 될 수 있는 방법인데 컨테이너 기준 한 개당 $120에서 $250까지 인상을 시킨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세 가지 부과되는 내용들이 중첩되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어찌됐건 지금 미국이 이 중국에 대한 대중 제재는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자, 왜 우리가 굳이 지금 조선이 많이 올라간 상황에서도 이것들을 봐야 되는지. 자, 지금 미국이 대중 제재하는 조치의 목적이 뭐예요? 결국 미국의 조선과 해운업을 강화하려고 그리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선 또 하나 좀 살펴볼 게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적어드리진 않았는데 지금 미국과 중국이 보복 관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맞불 작전을 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공은 중국에게 있다. 그러면서 협상에 나와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반도체, 엔비디아 관련해가지고 추가 제재를 했던 부분들이고 또 해운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기 위한 압박의 한 그 카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건 저찌됐건 결론적으로 저렴한 중국 선박을 이용했죠. 왜냐하면 이왕이면 비용이 좀 저렴하게 들었던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이 수수료가 부과하게 되면 결국 그 수혜를 한국 해운이라든지 조선사가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반사수의 기대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업 호황 사이클뿐만이 아니고 미중 갈등에 따른 호재도 작용될 수 있다. 그래서 한국 조선 업체의 수혜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되느냐? 보통 이제 미국의 조선소라든지 미국의 선박 가능한 그런 시설들이 있는 기업들이 있을 거고요. 첫 번째는 하나오션이에요. 그동안 바닥에서 올라온 이후에 이렇게 박스권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고 새롭게 돌파된다라고 하면 긍정적인 흐름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중국산 선박의 경쟁력 악화 그리고 한국, 일본, 조선소의 신규 선박이 발주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고품질 선박 제조 기술을 보유한 우리나라 기업 그리고 일본 기업이 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삼성중공업이에요. 지난주에 이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인데 지금 12,700원 가격대가 지지라인으로 이어지고 있고 15,490원대가 매물대가 있는데 이곳을 또 돌파한다면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조선해양수주 기대감 이 전반적인 내용들은 삼성중공업의 개별 이슈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지금 참 시간이 많지가 않은데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HMM 같은 경우 오늘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만 상승 마감을 했고 아무래도 중국 선박에 대한 그 노출도가 적기 때문에 아마 이 가장 큰 수혜는 HMM이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HD 현대마린엔진 기자재 쪽에서도 하나엔진 같은 경우도 지난주 말씀드리고 12%, 8% 상승하는 좋은 흐름들을 보여줬거든요. 오늘 말씀드린 종목들도 어떻게 올라갈지 한번 관심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아까 잠깐 그 LNG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 내용들은 워낙에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보고 있는 포인트는 당장 다음 주에 방미를 할 것이고요. 여기에서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이 핵심 변수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알래스카 주지사가 계속해서 한국 사업 참여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언론에 나오는 것처럼 계속 압박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도움이 절실히 필요해가 아니고 너희 관세에 대한 인하 어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 알래스카에 참여한다라는 어떤 개인적으로는 반강제적인, 반협박적인 부분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어찌됐건 국내 그 장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결국 대미가스 협상의 지렛대 역할로 활용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만 이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자라는 이야기는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알래스카 관련된 종목들은요. 중장기적인 흐름보다는 좀 단기적인 흐름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내용들은 다 똑같아요. 장관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방금 전에 했던 내용들을 좀 간단하게 좀 해드린 거고요. 지난주 조선 기자재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던 1승이라는 종목입니다. 1등이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이 1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환경장비, 조선 LNG 소재 사업을 하고 있고요. 분뇨 처리 장치, 스크러버, LNG 제기화 설비, 선박장비 이런 부품 제조 및 소재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사 매출의 11%가 조선 LNG 쪽으로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LNG 관련한 수혜를 1승이라는 기업이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하이스트예요. 동양철강 같은 대장주가 있다면 부대장격의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 하이스틸, 철강 중소형 관련된 종목들인데 보시다시피 한일철강에서 인적 분할 설립이 됐고요. 강간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건설, 자동차, 조선, 기계, 전자산업에 공급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LNG 프로젝트가 실제로 참여하게 되면 대규모의 가스관을 건설할 수 있기 때문에 강간철강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을 좀 파악해보자라는 거고 다만 한 가지 제가 좀 당부드릴 말씀은 동양철관의 어떤 대장주의 역할이 살짝 단기 추세를 좀 깼어요. 그 부분은 참고하셔가지고 당장 방미하고 다음 주 일정에 대한 모멘텀을 좀 활용해보자라는 부분입니다. 결국 최상목, 안덕근 장관이 내주 방미 협의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조선, LNG 이거를 한 패키지로 봐야 되는데 결국 방위비 협상 관련해가지고 계속해서 관세 협상에 대한 카드로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건 조선과 이 LNG 프로젝트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난주에도 제가 경협주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경협주는 여러분들 꼭 보셔야 돼요. 특별한 이슈가 나오지 않았는데 주가가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건 나중에 이게 모멘텀이 터졌을 때 포텐셜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근데 테마주의 특성상 뭐 특별하게 정말 연관되어 있다라기보다는 예전에 개성공단에서 뭐 기업들이 입주를 했다든지 이런 이슈로 올라간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신원입니다. 개성공단 1세대 입주 의료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북미회담 기대감이 솔솔 나올 때마다 강세를 보였어요. 근데 지금 어떠한 모멘텀이 없는데 올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제가 말씀드린 아난티입니다. 아난티라는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금강산 관광단지 리조트 건설 관련해가지고 경험치를 묶였고요. 자,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급등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이 차트를 좀 길게 느려보게 되면 조정을 정말 오랫동안 받고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모나용평입니다. 과거 용평 리조트라는 종목이고요. 북한에서 관광 사업을 영위했기 때문에 관련주로 엮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4,500원대의 매물을 소화한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탄력적인 흐름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종목들에 대한 자세한 디테일한 전략들은 제가 10시에 공개되는 여러분들 무료 방송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10시에 저와 함께 공부하시고 그리고 불금 보내시면 행복한 주말 보내시면 다음 주는 여러분들 계좌가 불어나는 그런 기적을 맛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TV 와운의 정태진 파트너였고요. 언제까지나 여러분들께 수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